예, 힘드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무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서는 157페이지부터입니다. 그리고 요약집은 52페이지부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유동적 무효의 법리인데, 가장 기본을 좀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입니다. 법률행위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무효의 법리라 말합니다. 예, 결론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하였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이 말이 일부는 무효가 되고 일부는 유효가 된다라는 말인데, 일부는 무효가 되고 일부는 유효가 되기 위해서 법률행위가 일체성이 있고 법률행위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하여 일부는 무효가 되고 일부는 유효가 된다.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라는 말이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한 겁니다. 그럼 이 137조가 일반 조항이에요. 그럼 법률 규정이 일반 조항이 있고 특별 조항이 있다면 특별 조항이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137조가 아닌 개별 조항이 있다면 이 개별 조항이란 말이 특별 조항을 말합니다. 이 개별 조항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137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137조는 마지막에 적용하는 무엇이다? 일반 조항이에요. 그럼 개별 조항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한다면 민법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지 137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대표적으로 지상권을 예를 들면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정할 게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존속기간인데 경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28년을 약정했다면
지상권 설정 계약 중에 일부가 무효잖아. 137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280조를 적용해. 경구한 건물은 최단기가 몇 년이기 때문에 30년. 28년을 약정해도 30년을 적용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애초부터 유효로 봐버리는 것이지, 원칙 전부 무효,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이런 논리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 판례가 좀 어려워요. 그 판례를 한번 볼게요. 자, 판례집 73페이지 테마 19번입니다. 1번 설명드렸고 2번은 취소할 때 설명드릴 것이고 3번 판례입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 법규와의 관계. 민법 137조는 임의 규정으로서 의사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 그러므로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 법규인 효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 법령, 즉 특별 조항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지 137조는 적용하지 않고, 만약 개별 법령, 특별 조항, 강행법규 중 효력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그 경우에도 당의 효력 규정 및 그 효력 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대표적인 예, 아래쪽 색깔이요. 국유지의 일부가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면, 일부가 행정재산이란 말은 나머지는 행정재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매수인이 행정재산이 아닌 자녀 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는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판례를 그대로 접근하면 죄송한 표현으로 머리 터질 것이고, 이해할 것이 137조는 임의 규정이고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137조가 아닌 특별 조항, 개별 조항, 강행법규 중 효력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137조는 적용하지 않고 이 개별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민법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법규라면 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그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137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를 이해하시고, 무효행위 전환을 해볼게요. 무효행위 전환은 시험에 자세한 논리는 잘 안 물어봅니다. 개념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있고 또 다른 행위가 있어요. 하나는 행위를 했고 또 다른 행위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행위한 것이 무효래요. 행위한 것이 무효인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도 않는 행위를 의욕했을 것이다 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하여 이 행위한 것이 하지도 않는 행위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하지도 않는 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친생자가 아닌데도 입양하는 과정에 혹 입양했다는 걸 알면 쇼크를 먹을까봐 출생신고를 했다고. 출생신고는 했지만 입양신고한 적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행위한 것이 무효인데 입양할 당시에 출생신고가 무효인 것을 알았더라면 무엇을 의혹했을 것이다? 입양신고. 출생신고한 것이 무엇으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입양신고로. 출생신고한 것을 무엇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 입양신고요. 이게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은 출생신고도 가족법상 법률행위, 입양신고도 가족법상 법률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 라는 걸 기억하고 행위한 것이 요식이든 불요식이든 불요식으로 전환은 가능해요. 근데 행위한 것이 불요식이라면 요식으로 전환은 안 됩니다. 그럼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것이 행위한 것도 요식이고 전환하고자 하는 것도 요식이라면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네.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대부분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라는 정도를 가볍게 기억하면 되고 무효행위 전환을 독자적으로 오지선다화하지는 않습니다. 자, 139조는 법률 조문을 시험에 직접 물어봅니다. 예,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139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효행위는 추인을 해도 효력이 없다.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원칙은 그대로 무효란 말입니다. 다만 단서가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해석상 그때부터란 말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므로 민법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비소급적 추인,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때 무효행위 추인의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는 것이지 절대적 무효를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의 상대적 무효는 둘밖에 없어요.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108조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무효는 전부 절대적인데 대표적인 절대적 무효는 103조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그 예시규정인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대항,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9조는 시험에 정답은 되지 않지만 137조와 138조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한 규정이지만 상추의 추예요. 현실적 의사, 원칙적으로 추인하겠습니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만 무효행위가 추인이 되는 것이 원칙. 다만 현실적 의사지만 대법원 판례가 우리 시험은 묵시적이 가능한지가 오면 전부 가능하다로 가면 돼요. 추인의 의사 표시한 적은 없지만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 속에 추인의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라는 정도를 기억하는 것이 139조입니다. 그럼 139조에 관련된 판례를 하나 볼게요. 자, 74페이지 판례집이요. 테마 20번이요. 1번 판례가 이야기하는 것이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거표를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소거표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판례. 그럼 2번 판례요. 2번 판례 무효등기의 유용은 무효행위 추인과 관련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가등기를 포함하여 권리의 등기에 한해서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효인 가등기도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는 일종의 무효행위 추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거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 기억. 첫째, 무효인 가등기도 유효한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둘째,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전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소급하여 유효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3번이요. 예, 무효행위 추인 시 허가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할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물린 것인데 일단 이해부터 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토지를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했습니다. 그럼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있죠. 그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를 추인했는데 문제는 추인할 당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가장매매할 때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 상대적 무효를 추인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라면 이때는 허가를 얻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이 허가를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4번은 여러 차례 설명했던 내용.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요.
줄여서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거든. 그럼 서로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는 없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결론 좀 기억하고 5번이요. 아까 무권대리를 설명할 때 이런 거 설명했네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가 모두 무권대리 행위는 아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해야만 무권대리 행위지 대리행위가 아닌 행위를 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 그랬습니다. 근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권리를 가진 자가 추인할 수 있다. 둘째, 이때 대법원 판례가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한 것처럼 취급하겠다라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앞 시간에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그랬죠. 그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효가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예. 두 가지를 기억하자는 취지예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다. 그게 첫째예요. 둘째, 이 경우 대법원 판례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는 것을 무권대리인의 추인처럼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처럼 취급한다가 판례이기 때문에 똑같이 소급적으로 효력 발생합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이해합니다. 기본서는 160페이지요. 요약집은 53페이지요. 칠판을 보고 바로 이해할 겁니다. 자, 칠판을 보시고 판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고 칠판에서 바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하여 매매했지만 아직 허가를 받기 전 상태, 이 상태에 대해서 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럼 판례의 핵은 유동적 무효가 핵인데 언제나 유동적 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부터 정리합니다.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관할관청이
허가를 얻어버리면 유효가 확정이 되는데 주의할 부분은 소급표가 있다고. 왜 소급표가 있는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할 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을 법적 근거로 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했는가? 조문은 필요 없고 참고로 130조예요. 무권 대리 행위의 본인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법적 근거로 삼아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무권 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이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허가를 얻으면 무엇이 있다고? 소급표가 있다.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가령 매매계약을 1월 1일 날 하고 허가는 2월 14일 날 얻었다 해도 언제부터 유효가 확정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월 1일 한 매매가 유효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얻은 후 또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허가를 얻어야만 유효가 확정되는 게 아니다. 허가를 얻지 않아도 유효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기간을 정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정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과세를 현실화시킨다는 것이 대표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했는데 기간이 경과하기 전 투기의 조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면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정을 해제해 버렸다면 매매할 때는 지정된 상태였었지만 지정이 해제가 되면 유효가 확정되는데 매매할 때 지정된 상태라고 허가를 얻어야만 유효가 된다. 허가를 얻지 않아도 유효가 확정된다. 허가를 얻지 않아도. 두 번째,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했다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아직까지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재지정을 합니다. 그럼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재지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규제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그럼 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되지 않아도 매매할 때는 지정된 상태였었지만 유효가 확정되는데 매매할 때 지정된 상태였다고 허가를 얻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포인트는 매매할 때는 지정된 상태였었지만 허가를 얻지 않아도 유효가 확정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무효가 확정될 것인가? 대표적인 예가 관할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하면
무효가 확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시험 지문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지문이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꼭 기억하자. 관할관청이 불허가 처분한 취지가 보충하여 정정하세요 라고 명하는 데 있고,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말이 보정이 가능하다면 보충하여 정정하고 다시 신청하면 허가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이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당사자 일방이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을 유도할 목적으로 허가 신청할 때 부실기지에서 허가 신청했다고. 그리하여 불허가 처분이 됐다면 확정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예요. 결국 불허가 처분이 확정적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적법 절차를 준수한 신청이어야만 해. 적법 절차를 준수한 신청이 아닌 일방이 지 마음대로 불허가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할 때 부실기지하여 허가 신청하고 불허가 처분받은 것은 확정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예요. 두 번째,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하여 매매했지만 허가를 얻기 전 상태가 유동적 무효지. 애초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이렇게 매매한 것은 유동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이 중간 생략 등기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의 대표적인 예인데 지문에는 독자적으로 등장해요.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갑과 을이, 을과 병이 매매했다면 토지거래 허가규정이란 강행규정 중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은 매 거래시마다 허가를 얻으라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적법 절차는 매매 당사자 갑, 을이 허가받고 갑에서 을로, 을병이 허가를 받고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해야만 하는 것이지 최초의 매도인과 최후의 매수인이 직접 매매한 것처럼 허가를 얻고 최초의 매도인 갑으로부터 최후의 매수인 병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 중간 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 규정이라는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언제나 무효라고. 허가를 얻어도 언제나 무효예요. 제가 예를 드는 구조는 허가 2번 얻어야 되잖아. 한 번밖에 안 얻은 것이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 안 했다?
했다. 매 거래시마다 허가를 얻어야 돼. 두 번 얻어야 되는 걸 한 번 얻었기 때문에 결국 허가를 폐지하거나 잠탈할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강행법규 중 효력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 중간 생략 등기를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제하고 있어요. 전원이 합의했다면 전원이 강행법규 중 효력 규정을 위반했잖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전원이 합의했다면 전원이 강행법규 중 효력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있잖아요. 그때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강행법규 중 효력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구가하시면 안 돼요. 있어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가 스스로 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만약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지 못해서 유효가 되는 결과가 된다면, 유효가 돼서는 안 되는데 유효가 되는 결과가 된다면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그 대표적인 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중간 생략 등기했다면 언제나 무효인데 전원이 합의했다면 전원이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그때 최초의 매도인이 최후의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이 합의해도 최초의 매도인이 최후의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건 별개의 문제를 이해 좀 하시고 본격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을 것인가? 이게 핵이에요. 그래서 판례의 결론은 거의 대부분 있다 없다로 간다고. 그럼 아무리 무효가 유동적이라도 일단은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 없다의 대표 선수를 기억해야 돼. 이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 관계에 따른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따른 이란 말이 오면 전부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다? 없다로. 매매 계약에 따른 이란 말이 오면 모르면 어디로 가라고? 없다고. 그럼 있다가 있거든. 있다만 유념하고 나머지는 전부 매매 계약에 따른 이란 말이 오면 없다로 가면 돼. 있다를 두 묶음을 기억하면 돼요.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할지라도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라면 마음이 변심할 수도 있잖아요. 매도인은 괜히 팔았네, 매수인은 괜히 샀네 라고 변심할 수 있잖아. 계약금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라고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는 있다 없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했다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도 못하고 끝까지 끌고 가야 되면 겁이 나서 매매도 못하겠네.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표적인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했다는 게 입증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무엇은 할 수 있어야 돼? 취소는. 사기를 당했는데도 벙어리 냉가슴 알아야만 된다. 사기는 대표 선서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비정상적 의사표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 대단한 그 지정 아닙니다. 단지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 규제할 뿐이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두 묶음 좀 기억하고 나머지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란 말이 오면 전부 어디로 가야 돼? 없다로. 그럼 유동적 무효가 매도인 매수인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하여 매매했기 때문에 아무리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매도인 매수인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어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있기 때문에 판례는 몇 가지 안 되지만 허가 신청 절차에 따른 이란 말이 오면 원칙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있다라고. 근데 없다가 딱 하나 있어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고.
있다를 맞배기 하면 혹 일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을까봐 위약금 약정할 수 있어. 되겠습니까? 허가 신청 절차에 일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을 안 하면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 일방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소구할 수 있어. 소송으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리하여 일방이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허가 신청 절차에 따른 이란 말이 오면 다 있다로 가는데 없다가 있다.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것이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는 아니잖아.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주된 채무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부수적 채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해제는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럼 지금부터 이걸 맛을 볼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매매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허가를 얻을 것을 전제하여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10% 지불했고 차후 중도금은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하고 차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매매했습니다. 그럼 지금 유동적 무효를 전제한 설명입니다.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예요. 그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변심을 하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100을 상한 이행 제공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함으로 이 매매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지 매수인이 유동적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매매할 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은 것은 이행의 착수다 아니다? 아니란 게 판례예요.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는 말은 아직 이행의 착수 전이니까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 2월 1일이 도래했어요. 아직 허가를 받기 전이에요. 허가를 얻기 전 지금 유동적 무효를 전제한 설명입니다. 2월 1일이 도래했어요.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이거 계약관계에 따른 채권 채무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아직 허가를 얻기 전 상태라면
2월 1일이 도래해도 매수인 중도금 지급 의무 없어요. 매도인도 중도금 지급 청구권 없어. 그럼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매도인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은 해지한다 못한다? 못해요. 중도금 지급 의무가 없는데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 해제는 한다 못한다? 못해. 혹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2월 1일 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허가 신청하러 가자 요구했어. 그래서 매도인이 뿔났다고. 아니 중도금 지급하기로 해놓고 중도금은 지급 안 하고 무슨 허가 신청? 중도금 지급 안 하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사건이에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하고 중도금 지급 의무가 동생관계다 아니다?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가 발생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2월 1일 현재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도인도 매수인도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언제나 선이행 의무지 상대방의 채무하고 동생관계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3월 1일이 도래했어요. 매수인 아직 유동적 무효입니다. 잔금 지급 의무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 매도인도 잔금 지급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3월 1일 현재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므로 매수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므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매도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 못한다? 못해요.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다 이거.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였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해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을 사기친 게 입증이 됐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무효 취소는 주장합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고. 안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일 어려운 게 이 말입니다. 가처분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볼게요. 금지 가처분이란 것은 처분할 수 있으니까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거잖아요. 처분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다 못한다? 못해. 그 말이 현재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현재 존재하는 권리는 처분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무엇할 수 있지만 처분금지 가처분이요. 그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권리는 권리가 있어야 금지 가처분을 하지, 처분을 하지. 되겠습니까?
이건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있지만 이건 처분금지 가처분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가벌이 매매할 때 허가를 얻을 것을 전제하여 매매했지만 아직 허가를 얻기 전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라 요구하는 권리는 있다, 없다? 있잖아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라 요구하는 권리는 있잖아요. 이를 피보정 권리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이 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현재 존재하는 권리를 피보정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은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는 발생한다, 안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로 하여 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는 있다, 없다? 현재 존재하는 권리를 피보정 권리로 하여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있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피보정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현재 존재하는 권리를 피보정 권리로 하여 현재 권리가 존재하니까 보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피보정 권리로 하여 금지 가처분이 가능하지,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보전할 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피보정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 말이 제일 어려운데 이것만 이해하면 딴 건 별 거 없습니다. 니나 별 거 없지. 가 아니라. 그래서 기억할 것이 원점이요. 다른 지엽적인 걸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이 무효인 상태예요. 유동적이라도 유효가 될 여지는 있지만 일단은 무엇인 상태라 무효예요. 그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그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는 안 생기니까 매매계약에 따른 이란 이야기가 오면 전부 어디로 가야만 한다고? 없다라고. 다만 사법질서의 기본을 흔들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라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가능해요. 그런데 계약금을 주고받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도 이행의 착수가 아니란 게 판례입니다.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해야 무엇이다? 이행의 착수요.
그럼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으면 매매계약은 유효가 돼도 아직 매매계약을 이행한 게 있다 없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은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란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하는 것을 말해. 그건 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유동적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할지라도 유동적 무효 상태요. 사법질서의 기본을 흔들 수는 없어. 아무리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무효, 취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렬하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사기당했다는 게 입증되면 취소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야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있어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라는 말이 오면 다 있다로 가되 딱 하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매매계약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되겠습니까? 예, 판례는 아주 많지만 그렇게 압축을 시키면 지문이 옳고 그러고는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좀 더 연습해보면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 정도는. 그럼 오늘은 무효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취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비도 오고 돌풍도 불고 요약집에는 돌풍 부는 날 이런 것도 적어놨는데 돌풍 부는 날 학원 안 오고 집에 계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훌륭하시고 이야기 듣기로 전쟁 중에도 공부는 했다는데 잘난 비 오고 돌풍 분다고 집에서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오셔서 고맙고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